쉽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다 풀어본 건 아닌데 어떻게 봤을 때 딱 보고 진짜 어쩌는데 너무 쉬운 거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했는데 몰라요. 나도 다 안 풀어봐가지고 몇 개만 봤는데 질문 생각해. 여러 개의 수열이랑 그다음에 수학 쪽지도 보게 되고 질문 무쇠동리 시그마 힌트 127분 127조 22번? 볼까요? 페이지 127에 22번. 첫째 항이 2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대항까지의 합이 SL일 때 다음 조건을 만든대요. 첫 번째 항이 이래요. 그리고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 돼 있냐면 12번째 합까지 해서 두 번째 합을 빼면 4배의 10번째 합과 같대요. 그리고 나가 어떤 실마리를 줄 것 같거든요. 얘가 얘보다 작대요. 이렇게. 작네요. 작다라는 건 숫자가 합이 12까지 합보다 5기까지 합이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 때 더 작았다는 얘기예요, 합이. 그죠? 그러면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일단 확실한 건 이거죠. 요걸 보면서 우리 생각하기에 R은 1이 아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항상 요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분명히. 요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R이 1일까 아닐까? R이 1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빼먹지 마세요. 자, 요걸 일단 알았다고 치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볼까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거죠. 요걸 그대로 10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10이니까 R 빼기 1 하고 첫항이 2죠. R의 12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R 빼기 1분의 첫항이 2고요. 그 다음에 R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배의 R 빼기 1에 그 다음에 2하고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R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2는 다 없앨까요? 2 다 없애고 2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얘 다 없애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R의 12제곱 빼기 1에서 R의 제곱 빼기 1을 했고 걔가 4배의 R의 10제곱 빼기 1이 돼요. 이렇게 1이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R제곱으로 묶인 상황에서 R의 12제곱 빼기 아니다 10제곱이겠죠? 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답이 나왔네요?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R이 1이 아니기 때문에 R의 10제곱은 1이 안 되고 따라서 R 제곱이 4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알 수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R이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R이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저건 알려도 괜찮죠?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겠죠. 못 찾는 거예요. 네 번째 항 찾아야 돼요. 네 번째 항. 그럼 첫 항이 나왔으니까 끝났죠. 네 번째 항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그게 4배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0번째 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를 뺐으니까. 그럼 저거를 등비로 쓰면요 이렇게 되죠. 봐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AR의 11제곱인데 이게 4배의 AR의 제곱 AR의 9제곱을 생각해 보면 딱 봐도 R제곱이 더 곱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R제곱이 4다라는 사실이 나와요.
R제곱 작겠구나.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를 R제곱으로 묶으면 뒤에가 똑같거든. 이제 무슨 얘기고?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개수가 똑같아서. 또 137에 28번 137페이지 28번 맨 마지막 거네.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볼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더했는데 배가 150네요. 등차래요. AN이. 그 다음에 나 여기는 이렇게 되네요. AN-2, AN-1, AM까지 더한 게 96. 이렇게. 요거인 자연수 M에 대해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를 구했더니 M까지 하나 구했더니 425. 그리고 M은 3개 이상, 3 이상. 초과. 이게 돼 있습니다. 11번장이 얼마야? 라고 하네요. 오. 어려울 수 있겠네요. 뭐, 다 그냥 집어서 푸셔도 되는데, 등차니까, 그렇게 푸시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3개씩 있으니까요. 등차중합을 풀면. 그러니까, 얘네 셋이 등차니까, A1 더하기 세 번째 항이 2배의 A2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집어넣으면, 3의 배수 맞지? 3의 A2가 나오고, 걔가 150배. 그러면 두 번째 항이 53?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순서대로니까 A의 n-2에다가 AM을 더하면 얘가 2배의 A의 n-1이잖아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이렇게. 그러면 3배의 A의 n-1 M이 살짝 헷갈리겠구나. 여기 96개. 따라서 A의 n-1이 32 이렇게 됩니다. 공차가 음수겠다. 그쵸? 작아진 부분. M이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문제는 얘네요.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건데 요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A의 n-1 더하기 AM 하면 얘가 420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원래 이렇게 풀죠. 이게 그냥 등차수열에 하여 공식으로 풀긴 하지만 개수가 m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풀죠. A1 더하기 AM 이렇게 풀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죠.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잖아. 맨 앞에 게 A고 맨 뒤에 L이야.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죠. A 더하기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2D 더하기 점점점에서 맨 끝에 게 L이면 그 전에 게 L-D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원래 얘가 공식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2분의 개수가 n개야. 그러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둘이 더해도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 둘이 더해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아니면 뭐 계산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가 결국엔 이거죠. 얘가 A1에다가 D더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AM에서 D 뺀 거지. 같은 얘기야. 여기 같은 얘기.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는 건 똑같잖아. 여기서 A 두 번째 항이랑 A의 n-1을 더하면 D가 없어지니까 얘가 A1 더하기 AM이 같다고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둘이 더하면 얼마냐? M이 있고 M을 지금 뺄까? 그러면 85예요. 85.
M 했는데 425. M이 10이네요. 10. 뭐가 하는 거냐? 11번째. D를 구해야 되나? 집어넣어 구하면 되죠, 이렇게. 다 구해야 돼? 방법 좋은 거 없니? 좋은 방법 없을까? 11번째. D만 어떻게 못 구하나? 다 구해야 돼?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9번째 항이, 2번째 항이 53이고요. 9번째 항이 32라는 걸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또 뭐가 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아니면 그냥 다 써도 돼요. 뭐 이렇게 A 더하기 D, A 더하기 E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근데 이 방법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보기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노가다 푸셔도 돼요. 안 되나?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A 플러스 D 세 배 나올 거고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얘가 이거다 얘가 이거다 나올 거예요. 똑같이. 저거 나올까? 확인할 건데 M이 좀 들어가서 그래. 다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MD, M-1D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원래 공식 있지. 등차수에 하는 공식. 거기다 넣어 나와요. 그 공식 두 개 한꺼번에 넣어. 계산을 나오고. 또? 역시 시험은 없네. 질문 별로 없는 걸 보니. 두 개 중에 하나죠. 쉬웠거나 안 풀었거나. 끝? 없어요? 진짜? 오. 26번 20. 128페이지요? 137이야. 아, 그 맨 끝에 거? 26번 볼까요? 자, 첫째 항이 양수고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일반항 A를 이렇게 쓸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인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죠. AK의 절대값에다가 AK를 구한 걸 시그마로 돌렸더니 66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 항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음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다시 양수, 네 번째 항은 다시 음수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공비가 마이너스라서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AK 절대값 더하기 AK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K가 홀수야. 그러면 양수잖아요. 그러면 2배의 AK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K가 짝수면 0이겠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 식이 이렇게 되겠죠. 2배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면 2는 나누고요. 이렇게 쓰죠. A 더하기 왜? 4A 더하기 두 개씩 넘어갔으니까 이거 곱해질 때 R 제곱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칸 넘어가서 그 다음에 4의 제곱의 A 4의 세제곱의 A 4의 4제곱의 A가 돼서 걔가 33이 되겠죠. 이거죠. 4 빼기 1에 A 쓰고 4에 하나, 둘, 5개죠? 요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거 푸시면 되겠네. 여기 들어.
더럽네. 또 혹시 있어요? 이번에 숫자가 너무 적었어. 다시 한번 느끼면 없어요? 끝? 땡? 끝? 없나요? 지금 보통 숫자 하는 거야. 자, 삼각형수 활용 다 갖고 있니 이거?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있어? 3명? 쌓여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하고 슬 나갈까요? 다들 이렇게 바빠. 25분 보자. 첫째 항이 50이네요. 50이고요. 등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그럼 일단 1번 항은 이거네요. 마이너스 4인 플러스 5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질문이요. 이거는 수열의 합의 형질을 좀 잘 알아야 되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 무슨 얘기냐면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시그마 K는 n부터 n 플러스 4까지의 SK의 최대값, 최대가 대입하는 n 값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아마 이렇게 푼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잠깐만. 합이죠. 합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합을 넣어서. 합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Sn 더하기 Sn 플러스 1, Sn 플러스 2, Sn 플러스 3, Sn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무슨 얘기지? 그러면 합을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시그마를 돌리면 3차가 나와요. m에 대한 3차식. 맞아요? 이해해서요? 무슨 얘기? 그러니까 sk를 구할 수 있을 때 sn이 뭐냐면 라고 구하면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잖아요. 2분의 여기 n이고요. 여기 100이죠? 그 다음에 n-1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누면 마이너스 2n 제곱에 4n이니까 104 플러스 52n 이렇게 결정이 돼요. 맞나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죽어요. 풀다가 3차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푼 거냐면 얘를 또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렇게 푸는 거잖아. 시그마 봐봐. K는 n부터 n 플러스 4까지 하고 저기 여기 들어온다 이렇게.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52k를 해요. 이렇게. 공식을 또 쓰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4까지에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52k 하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에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52k를 하면 죽는다고 풀다가. 뒤지기 어렵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계산은 돼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m에 대한 3차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3차항도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분위기 알죠? 3차항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m은 자연수니까 오른쪽만. 그것도 m이 실수가 아니야. 전부 따다다다다 찍어야 돼.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너무 어려워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포인트예요. 얘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 일단 얘의 최대값을 찾아볼게요. 얘의 최대값을 왜 찾는지는 설명을 그다음에 해줄게요.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SN이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6n이죠.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 169에 더하기 338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에 n-13에 제곱하고 플러스 338 딱 떨어져요. 그럼 얘가 제일 클 때가 338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게 n축인 거지, n축 이렇게 n축. 여기다가 만약에 13 있어요, 13.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13일대가 가장 크잖아요. 맞죠? 그러면 옆에 그 다음에 제일 큰 애들이 누구야? 양쪽에 또 대칭이니까 12일대랑 14일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 대칭이 누구야? 이렇게. 그 다음에 큰 애들. 얘네들이 같을 거고 얘네들이 같을 거고 이렇게. 그죠? 여기가 11, 15. 그럼 얘네 5시 더하면 제일 크겠네. 이게 제일 커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끝나요. 이걸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푼 사람 분명 있을 거야. 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 풀다가 이게 M이 자연수라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또 찾아야 되잖아. 점 찍어야 되잖아. 그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M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M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왜 구하고 있어? 이건 뭔데? 여기에 14. 그러니까 얘가 14이면 돼. 얘가 14인데. 그냥 M이 11이면 끝나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선생님 이렇게 풀었어 처음에. 나도. 왜냐면 이게 작년 수능에서 나 나오자마자 풀었거든. 이렇게 풀었거든. 너무 힘든 거야 풀다가 계산할 때. 왜냐면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이게 3차씩 나오잖아. 무조건 3차씩 나와요. 그래프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오른쪽만 해. 근데 문제는 거기서 원래 실수값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M이 자연수니까 자연수값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 최대값일 때 좌표 찾아서 다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게 나오긴 하거든 깔끔하게 은근히. 근데 이거보단 이게 확실하죠. 되셨나요? 삼각함수 활용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몇 개 질문 받고 갔다가 수열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다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수열을 끝냅시다. 그래서 수원이 이게 끝나면 블랙 수원을 줄 거예요. 블랙 우리가 수특집이잖아요. 블랙 수원을 숙제해 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풀어야지. 빨리빨리 끝내자. 학교 거, 학원 거. 지려봐. 빨리 끝내자. 질문 37? 27?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10이고요. 지금 잘 안 보이겠다. 우선 선생님 것도 힘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힘이 안 돼? 자, BC가 이거 그릴 필요 없이 그냥 그림을 줍시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직각이고요. 여기가 10, 여기가 6, 여기가 8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P가 AP가 6인 점이 P가 내부에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점 P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면 QR의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요. 여기 P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이 되게 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Q, 여기가 R이면 얘네 둘을 이어요. P, QR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6이에요. 6이 되겠죠. 이렇게 공점을 했습니다. 그럴 때 QR의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돼서 원을 하나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름이죠. 왜냐면 직각인 점 찾았고 직각인 점 찾기 이렇게 원을 요 사각형 그러니까 내가 저걸 안 썼구나.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사각형 A, Q, P, R이 내접하는 원을 하나 돼요. 이거에 왜 접어? 이거에 왜 접어는 하나 돼요. 노란색.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가 AP가 지름이죠. AP가 지름이 돼요. 괜찮습니까? 이게 됐어요? 그러면 끝났죠?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요각에서 요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하죠. 각 A잖아요. 어쨌든 유삼각형에서 각 A에 대한 sin A 값이 얼마예요? sin A는 이 전체에서 구하세요.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sin A를 구할 수 있죠. sin A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3.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면 삼각형 A QR에다가 적용해요. 여기 사인 법칙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A분의 PQ 그걸 대 QR의 길이가 2R이 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5분의 3이고요. 내가 모르는 게 QR이고요. 얘가 6이죠. 지름이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QR이 곱하면 5분의 18. 됐나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저번에 누가 나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40번의 디귿이요. 40번에 디귿 볼까요? 이거 좀 뭐 나온 것 같은데 언제 풀었지?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3이고요. 각 B가 120도인 마름모가 있는데 거기에 이 F랑 그 다음에 이 G가 둘 다 길이가 2예요. 근데 각 이 F, G가 30도 이르면 삼각형이 되도록 점을 잡은 거네요. 점 F는 AB 위에, G는 BC 위에 삼각형 EFG가 계속 움직이죠. 그럴 때 BGF를 세타라고 하면 항상 옳은 것만 고르는 것은 여러분 되어있습니다. 120도구나. 크게 그릴까요? 마름이지. 자, 이 한 변의 길이 6,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20도고요. 이게 정도 다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 어떤 2라는 녀석을 잡았는데 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가 G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세타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120도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디귿이요. 자, B2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자, 이게 아마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기억이랑 니은을 가지고서 같이 푸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랑 니은이 돼야 디귿이 풀려요. 기억부터 해볼까요? 기억 보면 각의 BEF가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BEF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BF 이상하겠다. BF 요게 90도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30도거든요. 그래서 얘가 120이면 원안에 안 들어가는구나.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여기도 120이죠. 이렇게. 그럼 맞죠? 요각 지금 얘가 물어본 건 요각이잖아요. 요각.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인 건 맞습니다. 그거 맞죠? 요거 풀 것 같고 니은 그러니까 니은에서 BF가 4의 사인 세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지금 2죠? 이렇게. 그래서 BF의 길이가 4 사인 세타다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90도 마이너스 세타니까 길이를 하나 결정을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죠?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는 딱 결정하죠. 이 길이 안 변하죠. 삼각형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G, GF의 길이가 안 변하죠. 왜냐하면 요 일변삼각형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려요. 여기가 2면 여기가 1, 여기 3이거든요. 그럼 얘가 2부터 3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려요. 맞아요? 맞죠? 2, 1, 루트 3일 건데 걔가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그럼 밑에 있는 요 삼각형을 따보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120도 이렇게 따올게요. 여기가 F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G예요. 여기가 세타죠.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길을 알아요. 얘가 2부터 여기도 알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할까요? A라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120도 분의 2 루트 3은 사인 세타 분의 A겠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A잖아요. 이게 A. 그렇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얘가 4죠. 따라서 A가 4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뭘 하냐면 요 길이를 구할 거잖아요. B. 그죠? 그럼 저기 있는 그냥 사각형을 바로 떼올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떼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F, E, B, G 이렇게 떼와서 여기가 120도인 걸 알아요. 근데 이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삼각형만 봐요. 이렇게. 여기가 2죠. 맞아요? 여기는요? 방금 구했잖아요. 4의 사인 세타. 맞나요? 그럼 B의 길이를 구해보자고요. B의 길이를 요걸로. 요 각이 90도 마이너스 세타인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B2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J 코사인 법칙으로. 괜찮을까요? 요거 제곱.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얘 제곱에다가 4. 2의 제곱. 그 다음에 16의 사인 제곱 세타 하고요. 빼기죠. 그 다음에 2. 2배. 위에 거. 밑에 거. 갓.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 4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의 사인 제곱 세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하면 16이죠. 근데 얘가 뭐냐면 얘가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사용하면 사라지죠. B제곱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고 니은을 가져다가 디귿을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가끔 요새 기억 니은 주제 저런 게 많이 나와요. 기억 풀고 니은 풀고 이거 두 개로 이걸 해결하는 문제 형태가 많이 나와요. 기억을 해주세요. 또 37. 나는 프린터 건데도 왜 이렇게 작게 보여? 잘 보이니? 이상한 애들? 너무 심한데? 이게 원본이 원래 안 좋은 건가? 아니면 또 프린트의 문제가 F37 볼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각형 선생님 제일 못 그린 게 정육각형인데 정육각형 F1에 각 변을 2대1로 내분하는 점들을 이어서 정육각형 F2를 만들었어요. F1과 F2의 넓이를 각각 X1이랑 X2라고 할 때 S1 분의 S2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해볼까요? 그림 엉망진창. 그게 그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3이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3등분 한 거 중에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 한 거 중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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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한 거 중에 요거를 해서 여기를 이었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문제통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밖에 있는 녀석이 F1, 얘 넓이가 F1의 넓이가 얘가 S1.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의 넓이 얘가 F2, 요 넓이가 S2. 이렇게 됐을 때 S1분의 S2의 비가 얼마냐? 이게 질문입니다. 일단은 뭐만 구하면 될까요? 길이의 비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길이의 비가 넓이로 가면 제곱의 비율이 될 테니까. 괜찮죠? 그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요거 하나만 구하시면 돼. 이게 얼마일까? 요거만 구하시면 돼.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길이의 비율이 제곱을 하면 넓이의 비율이 될 테니까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어떻게 구해요?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왜요? 여기가 2예요. 여기가 1이에요. 어차피 한 변의 길이를 3으로 줬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각이 얼마예요? 얼마야? 이렇게 선생님 그림 잘 그렸나 보자. 그림 잘 그렸나 보자. 그림 잘 그렸으면 얘가 만날 것이고 이게 정사각형처럼 보일 텐데 얼핏 괜찮네. 120도겠죠?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줄까? 그럼 x 구할 수 있죠? x제곱은 1, 4 빼기 4 하고 코사인 3분의 2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가 아니라 여기 2분의 1이니까 더하기죠? 2분의 1 그래서 7 되겠죠. 9대 7인가요? 제곱 대 제곱이니까. 그럼 5번이 다 되겠죠? 또 여기 되게 들어온 거 많았었는데 며칠 전에 봤을 때 문제가 들어오고 58번으로 58번. 그림은 세 도시 ABC로 서로 있는 직선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각의 A가 120도예요. 그리고 AB가 15km, AC가 20km이고 두 도시 ABC 사이의 선분 3대4로 내분하는 점 D에 도서관을 세울 때 AD의 길이는 몇 킬로냐라고 물었습니다. 직각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안 되겠죠.
두 번 써야 되니? 두 번 써야 되나요? 각에 대해서 두 번 써야 된다? 직각은 아니에요. D, A, B. 아, 저거구나.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것만 딱 기억나면 이게 풀릴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두 개 그려야지. 언젠가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똑같이 맞네? 자, 여기는 이렇게 와서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중선. 그죠? 그러면 여기 성질이 뭐예요? A구, B구, C가 있으면 이 성질을 여기다 M이라고 하면 이게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9배의 AM의 제곱 두 개 중에 하나 쓰면 되죠. BM의 제곱 하면 되죠. 이렇게. 기억나요? 이게 중선놈이죠. 처음 봐요. 왜 이거 많이 궁금해? 저기요? 모르면 큰일 나요. 가끔 써야 얘. 증명해줘야 되나? 지금 얘가 필요한 건 아닌데 둘이 헷갈리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요. 둘이 같지 않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몰라? 모르면 알아보세요. 가끔 쓰이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 길이가 같지 않아요. 왠지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같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거 대 이거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그러면 X 대 Y가 A 대 B죠. 이건 알고 있죠? 둘 다 저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저걸 쓴 거예요. 왜? 봐요. 여기가 15랑 20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필이면 3대 4로 내분해되잖아요. 왜 각이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제 코사인 두 번. 여기를 x라고 두고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이렇게. 쌤, 저 증명 한 번만 해주시면. 네, 할게요. 이거 그냥 저기다 두면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알지 이건? 이거 해야 될 것 같았어. 표정들이 이걸 자주세요 넣어야 돼.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 A라고 하고 여기다 표를 A만 비춰봐요. 이렇게. 여기 원점을 M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 C,0이라고 두고 C를 C,0이라고 두고. 됐죠? 그러면 이거 지울게. 그러면 AB의 제곱이 다 써요. AB 제곱이 그냥 얘에서 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돼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둘이 더하면요. 여기 2의 A제곱에 2의 C제곱에 2의 B제곱이 돼요. 맞죠? 중간에 2의 C 다 사라지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A, M의 제곱을 하면 이거야. 이거를 하면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리고 BM이나 또는 CM의 제곱을 하면 이게 C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2배. 그래서 가끔 쓰이는 겁니다. 중선 정리 BM 또는 CM의 제곱. 됐죠? 증명보다 가끔 쓰이는 게 중요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랑 중선 정리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림이 아주 비슷하게 준단 말이야. 왠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거로 나도 저걸 되게 오랜만에 했다. 저 중학교 때 나온 건데. 가끔 그 조형할 때 저 두 개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산형이 쓰라는데 가게 이등분선 정이 쓰고 있고 막 가게 이등분 쓰라는데 중산형이 쓰고 이게 그림이 되게 그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가게 이등분선인데 밑에 길이가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걸 쓰고 있어요 저렇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난리 나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수혈 끝낼게요. 나중에 또 풀어놓고 질문 나오면 하세요. 넘어가지 말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열을 그 여러 가지 수열을 합했어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거까지 했나요? 지난주에서 기억이 안 나요. 부분분수 형태 했어요? 안 했나요? 이거. 이거 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전개하면 이게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는 형태까지 했죠. 기억나시죠? 저 형태에서 이제 변형된 형태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 우리 조심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이 나네요. 요거에서 b-a분의 1을 조심하자. 요걸 빼먹지 말자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했어요. 시그마 k1부터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한 것 같은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형태. 그렇죠? 이것도 이거 안 했나요? 형태가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선생님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저번 강의를 조금 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에요. 이 기본 형식에서 변형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기본이 돼서 여기서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로 바뀌던가 아니면 막 뭔가 문제를 풀었는데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계산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산 문제의 시그마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잠깐 하나 보면 대차 수열. 대차 수열은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 뭐 점화식이나 뭐 수학적 기능법을 할 때 한 번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설명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1, 2, 4, 7, 1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우리가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차를 봤더니 여기 1을 더하고 있고 여기 2를 더하고 있고 3을 더하고 있고 4를 더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게 차들이 어떤 수열을 만족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열을 우리가 대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쓰죠. 어떻게 쓰냐면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어떤 다른 하나의 수열이 나오거나 나중에 보면 뭐 차에 대한 수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 형태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쓰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방법을 아셔야 돼요. 뭐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얘가 기본이 되고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B2가 되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B3가 되죠. 뒤에 거 따라가요 번호가. 그렇죠? 내가 구하는 녀석이 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더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AN이 남고 첫 번째 항이 남았는데 여기는 싹 다 더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n-1번째까지 합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n-1까지의 BK 형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운 건 이거죠. 개차 수열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개차에다가 1부터 n-1까지의 BK를 더해서 풀자라는 형태의 개차 수열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런 그러니까 개념들을 가지고서 형태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차에다 개차를 한 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것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수꼴 형태, 그 다음에 유리화 형태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가면
그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요구 수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열 AN에 대한 정의를 하고 요걸 가져다가 로그 AN에다가 넣어서 어떤 수열을 하나 더 만드는 형태. 이게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상함수도 막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함수의 수열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활용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풀어보고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합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갈 건데요. 좀 길긴 할 건데 선생님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말고 그 전에 수학적 기납법부터 먼저 합니다. 그 설명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어디거든요? 뭐 책이 필요한 개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부터 찾아보시면 되니까 166페이지에 수학적 기납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걸 한 다음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합시다. 아니 뭐 페이지가 필요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페이지 걸 보셔도 되고 뭐 개념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으셔도 되고요.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수열에 이게 왜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수열에 들어가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연수 n에 대한 성질이다라는 거 빼고는 막 수열과 되게 관련있진 않아요.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보시죠. 이게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를 하나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Pn이라고 이렇게. 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증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n이 1일 때, 즉 P1이 참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PK가 참이라는 것을 보이고 P의 K 플러스 1이 참임을 증명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수학적 기납법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죠. 이걸 모르면 못 풀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적 기납법 문제를 우리가 빈칸 넣기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빈칸 넣기 말고 그 외에 다른 문제로 이 패턴의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나옵니다. 일단 증명은 이거 합니다. 첫 번째가 되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K가 되면 K 플러스 1번째가 된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내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1이 된다면서요. 1번에서. 그럼 P의 2가 되죠. 이렇게. P의 2가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2번에서 P의 3이 되고 P의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증명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연수라는 건 유한이에요? 아니 무한이에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자연수를 다 보여줄 거냐고요. 다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가지 방법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된대. 근데 K번째 게 되면 K 플러스 1번이가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게 되니까 두 번째 되고 그럼 두 번째 게 되네? 그럼 세 번째 되고 세 번째 되네? 네 번째 되고 이 과정을 전부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자연수에 대한 명제 Pn이라는 걸 요 방법으로 보여주면 그럼 다 같이 이게 참이구나라고 하고 약속을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P의 n이 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P의 n이 참이면 P의 n 플러스 2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한테 필요한 추가해야 할 증명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뭘 것 같아요? 뭐랑 뭐가 참인 걸 보여줘야 돼요? P1, P2가 참인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 보세요. P1이 참이어야 P3이 참이고 P3이 참이니까 P5가 참이고 P5가 참이니까 P7이 참이 되는 즉 얘를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1이 참이 되면 홀수열이 전부 다 참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짝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P2가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P4가 참이 되고 그 다음에 P5가 참이 되겠죠. 그럼 답이 얘와 얘가 참이다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되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증명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능법이라고 해서 그냥 다 빈칸 넣기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저런 개념적인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수학적 기능법은 빈칸 넣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보같이 그걸 내가 다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시간이 없어요. 뭐 3회를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B3회 풀었니? 아직 안 풀었겠지. 언제 풀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해줘야겠지. 3회를 풀면 수학적 기능법 문제가 하나 나와요. 빈칸 넣기가.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걸 내가 이걸 다 정리를 해서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걸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 안에 답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좀 풀어보면요. 잠깐만요. 저 문제가 여기 없나? 부등식의 증명? 다음에 여기 저 문제가 없네요. 뭐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어? 문제집을? 진짜 없네. 나중에 찾아서 줘야겠네요. 자, 거기 있는 문제를 뭐 하나 풀어보면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등식의 증명이랑 부등식의 증명이 있는데 등식의 증명은 생각보다 쉬워요. 하자는 것만 여기서 하자는 것만 잘하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와요. 근데 부등식의 증명이 까다로운 이유는 세팅을 해야 돼요. 걔 답이 나오게끔 내가. 그거 두 개를 한번 선생님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쉬운 거 하나 할까요?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예제. 빈칸 넣기는 니네가 해야 되니까 하나 풀어준다고 하긴 한데 일단 풀어보시고 나중에 완전 풀어줄게요. 거기 예제 160페이지 예제 그냥 여기 적을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말고 딴 거 합시다. 거의 풀렸으니까 이거 합시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점점점 해서 n의 제곱까지 합한 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수학적 개념법으로 증명을 해보죠. 보통은 이렇게 우리 이게 가다 아니면 이제 뭐 식, 기억 식이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자, 모든 자연수 n이면 처음 시작이 1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빈칸 넣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보통 이렇게 쓰죠.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좌변이라고 씁니다. 1의 제곱인데 1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우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서 1이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고 적죠. 여기까지는 뭐 다 잘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학적 기법이 아예 그냥 쌩 몰라요.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나는 어느 정도 해봤어요. 그럼 그냥 빈칸 넣기 해줘도 돼요. 근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빈칸 넣기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유명한 것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걸 좀 많이 적어보세요. 자, n이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요.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그 가정한 걸 적으세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k제곱, k제곱이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 가정을 한 거죠.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3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대부분 다 잘 하잖아요. 여기서 다 잘 하죠. 어떻게 넣고? 여기서 선생님은 처음에 내가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이 다음에다가 가로치고 풀이 안 쓰는 거예요.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빈칸 넣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변에다가 뭘 더한다는 그 네모칸을 내가 몰라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적으세요. 이 식 자체에다가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 적으라고. 그렇게 되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이건 되게 쉬우니까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건 거죠. 6분의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 여기가 k 플러스 2고 여기가 k 플러스 3이 2k 플러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맞죠?
n에다가 k 플러스 얘를 보여주자라고 선생님은 적으라고 해. 이게 가로 치는 거. 이건 이해는 없어도 돼요. 원래 문제. 풀이보면 이해는 절대 없습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내가 수학적 기록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조건 이 다음에다가 이걸 적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수학적 기록법의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좌변을 맞춰주는 거. 좌변을 맞춰준 다음 나중에 우변에 얘가 나오게 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얘를 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저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학적 기록법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이거 안 적어도 되죠.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k 플러스의 제곱 더한다는 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양변에 k 플러스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k제곱에다가 내가 여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죠. 그러면 원래 이쪽에 얘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했죠. 자, 좌변은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나변, 우변이 얘가 되는 과정만 계속 계산을 해서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해볼까요? 곱하면 2k 제곱에 플러스 k. 그 다음 여긴 6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인수를 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 되죠. 그럼 얘를 6분의 하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적기도 해요. 넣은 거잖아.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더하기 1,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1. 딱 n자리에 k 플러스 1이 적어있고. 따라서 뭐라고 적어요? n이 k 플러스 때 성립한다고 적고 1과 2에 의해 뭐예요? 수학적 기납법 말량 필요 없고 기억 기능이 기억이 모든 자연수 n에 성립한다라고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 연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빈칸 넣기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야, 양변에 뭐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20 하나만 적으면 뭘 더하고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빈칸 넣기 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답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해되실까요? 당연히 이렇게 쉬운 수학적 기납법의 빈칸 넣기의 문제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수학적 기납법의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빈칸 넣기에서요 무조건 한 요 정도는 스킵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확 넘어간다던가 이렇게. 그러면 본인들이 그 계산 과정을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는지까지는 확인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나는 왜 여기서 한 번에 얘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 몇 줄 정도는 스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찾아서 빈칸 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좀 넘어가면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팩토리얼의 개념도 나오고요. 계산하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막 많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풀어서 안 되면 거꾸로 풀어보세요. 밑으로 밀고.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 그 170페이지 부등식의 문제를 하나 볼까요? 요거는 필요하니까 이건 뭐 다 안 나니까 지울게 그냥. 부등식의 문제로 가면 부등식은 방금 등식의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건 되게 쉽고 어려운 건 어렵긴 하지만 그냥 계산하면 바로바로 뚝뚝 떨어지긴 하거든요. 계산 과정이 솔직히 좀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부등식 증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9번?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보세요. 170페이지. 자, 역시 입수했죠. n이 2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이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해서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거 되게 유명했었던 n분인데. 맞아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한 다음에 얘가
n제곱보다 크다. 그리고 이 식을 우리가 별이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수학적 기능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걸로 나누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일부러 여기를 계산한 거예요. 얘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얘가 양수야. 자연수일 테니까. 그냥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풀이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얘로 나누면 n 플러스 1 분의 2n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나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기억이라고 해놨나요? 기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2일 때 좌변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얘가 2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2를 넣었으니까 2 더하기 1분의 4에 맞죠? 그래서 3분의 4 당연히 얘가 크죠? 이렇게 따라서 n이 2일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갈까요?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라고 적을 때요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여기를 써놨겠죠? 성립한다고 가정 책에다 있으니까 그냥 필요한 단어만 적을게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점점점 해서 k분의 1이 k 플러스 1분의 2k보다 크다라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양변에다 뭘 더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안 떠오르면 요 다음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식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건 거야. 보여줘야 되는 게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k분의 1 하고 k 플러스 1분의 1 한 개 k 플러스 2분의 2배의 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적으라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어차피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뭘 더해요? 그죠? 양변에 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그럼 빈칸이 여기 하나 찾구나. 빈칸이 하나 있었구나. 난 나중에 빈칸이 없나 했는데 k분의 1하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k 플러스 1분의 2k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한테 문제예요. 부등식. 왜? 봐요. 좌변은 세팅이 됐단 말이야. 근데 우변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 계산하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거기는 이렇게 썼네. 한편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직접 한 거야. 왜? 뭘 한 거냐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얘기하니 노란색을 적으면 거기 나이에 들어가는 게 뭔지 눈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뭘 하겠다. 한편이라고 돼 있고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에서 뭘 뺐어. 뺐더니 얘가 이게 됐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k가 됐대. 이렇게. 얘가 이거보다 크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또 바보같이 내가 이걸 몰라. 선생님 저는요 그냥 얘에서 얘를 뺄게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얘랑 돼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죠. 근데 그걸 왜 하겠냐고 바보같이.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직접 생각해도 얘가 나와요.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뭐야? 얘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뺐으니까. 그럼 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끝난 거야. 따라서 n이 k 플러스일 때 우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으면 나가 바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 계산 내가 다 해줬잖아. 이게 나네? 여기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지 얘가 이 답이 여기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바보같이. 이거 계산할 시간이 버리지 마세요. 뭐하는 시간을 버리고 있어요. 답이 나왔잖아.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수학적 계산법에서 빈칸 넣기는 생각보다
이 개념에 무슨 얘기지만 알아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캐치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적는 걸 추천을 해요. K 플러스 1번째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 그럼 그게 증명 과정이 꼭 필요한 녀석이다. 라는 거죠. 뭘 더하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이런 것들. 아시겠죠? 계산하면 돼요. 그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난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셨나요, 선생님의 얘기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150페이지. 선생님이 왜 이거부터 했냐? 모르신다면 이제 요건 여기 지울까요? 수열 문제에서 보면요. 이런 문제 나와 있어요. 봐요. 1, 3, 5, 7 하고 점점점점 일반항을 구해줘 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거라고. 일반항 A에는 2n-1이잖아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딱 손을 들고 되게 세상에는 어디가나 튀어나온 애들이 한 명씩 있으니까 선생님 혹시 얘는 안 될까요? 돼요. 되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올 줄 알고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약간 사기캐긴 하지만 가능해요. 내가 네 번째까지밖에 안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규칙 찾으면 그냥 보통은 이렇게 찾죠.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다섯 번째 항부터 얘는 9인 거고 얘는 다른 애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또 9를 적어주면요. 얘는 여기다가 n-5를 하나 더 적겠지. 그러다 보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수열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모의고사에서 못 풀 거예요. 안 줘요. 아니 규칙 주고 일반항을 주던가. 근데 어떤 형태로 문제를 더 많이 편향해서 주냐면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럼 난 첫 번째 얘를 따라갈 거야. 수학적 기능법을. 무슨 얘기냐? 그럼 나 이제부터 첫 번째 항을 줄게. 그리고 AN과 A의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줄 테니까 네가 일반항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주기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베낀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니 수학적 기능법을. 그래서 얘 이름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무슨 얘기냐 봐봐. 첫 번째 거 알려줬죠. 첫 번째가 참이래. 그럼 1이 참이면 2가 참인 거 알려줬죠. K가 참이면 K 플러스 1이 참인 거 알려줬지. 그럼 놓으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야 첫 번째는 뭔지 알았어. 근데 A n 플러스 1이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구했어. 그럼 세 번째는 구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구했네? 그럼 네 번째는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의 관계식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계식이 나온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일반항으로 그래. 이렇게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원래는 요걸 뭐라고 하죠? 요걸 점화식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심지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점화식이 겁나 어려운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9년 전만 하더라도 특수 점화식이라고 해서 미친듯이 막 점화식 다 공부하고 했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수학에서 어려운 거 빼라 라고 하면서 점화식부터 빼기 시작했어요. 4번까지 빼. 다 없앴고요. 이제 3번, 4번도 거의 뺐죠. 1, 2번까지 막 이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근데 선생님 일단 3번까지도 할 거고 4번까지 설명은 할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 점화가 그거 맞아요. 왜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지금 딱 세워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도미노랑 똑같은 건데 이게 그런 얘기예요. 도미노가 되게 많이 쌓였어요. N개 쌓였다고 쳐요. 그러면 K번째 게 쓰러지면 무조건 K 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첫 번째 거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보장만 있다면 그 보장이 이거죠. K번째 게 쓰러지면 K 플러스 1번째 게 쓰러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처음 거 쓰러지면 다 쓰러질 거야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정하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저 점화식 형태,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존재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기본 전반식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심화 전반식 3, 4개 정도, 2개, 3개는 4개 정도를 할 건데 문제는 그 형태로 문제가 안 나오고요. 이 점화식이라는 그러니까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계속 던져줘요, 문제에서. 그럼 노가다로 풀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풀다 보니 내가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기본 점화식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저건 그냥 평소에 그냥 푸는 거고 문제 나올 때 이 관계식을 다른 걸로 줄 거니까 이 관계식이 주어질 때마다 몇 개를 집어넣어 봐서 계산해보고 거기서 규칙을 찾자는 얘기죠. 그걸 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야 점화식 가요 집어넣어 계산해 이거였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니네가 바꿔서 계산해 규칙 찾아봐 로 문제가 바뀌었다고요. 그게 쉬워진 게 아니야. 더 어려워진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차라리 옛날처럼 외우는 게 낫지.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쉽게 해 라고 해놓고 그 안에 되게 개념적인 의도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쉬운 거예요. 야 이거 니네가 이해했으면 쉬운 거잖아 라고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머리가 더 아파진 거야. 차라리 그냥 외우는 게 훨 나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그냥 기본 점화식이에요. 보죠? 알고 있잖아요.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일정을 더해요. 또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가 나와요. 또는 뭐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다른 얘기로 하면 두 배의 가운데 항은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요 네 가지 얘기가 등차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어지면 아니면 어떤 A에 대한 관계식을 다 정리를 했더니 요게 나왔다라고 하면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풀면 된다는 얘기죠. 등비. 뭐 등차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쓰고 넘어가게. 등비. 뭐죠? AN 플러스 1에다가 AN에다가 먼저 숫자를 곱해요. 또는 AN분의 AN 플러스 1 했더니 어떤 일정한 숫자가 나온대요. 또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를 하고 AN분의 AN 플러스 1을 했더니 같더래요. 마찬가지 얘기로 AN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등비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근데 또 AN이 아니라 XN 형태로 나오는 거 까먹어요. XN도 이렇게 나와요. XN 플러스 XN, XN.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등차라는 걸 알아 먹어야죠. 졸로 조금만 참으세요. 졸로 조금만 참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자, 기본 점화식은 여기까지고요. 뭐 조화수열도 있긴 한데 그거는 문제 풀면서 익히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때가 문제 풀어볼게요, 선생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 설명하셨던 개차예요. 이거요.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함수를 더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BN의 형태인 거죠. 이렇게. 다른 수열 하나 더. 근데 저걸 N에 대한 몇 차씩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BN이 보통 우리가 아는 등차나 등비겠지만 이제 여기 시그마를 쓸 수 있는 3차, 2차, 3차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기억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편법이 나왔을 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넣으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첫 번째 빼면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두 번째 빼면 자, 규칙을 찾을 때 뒷번호 따라간다는 걸 좀 보세요. 뒷번호를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냥 내가 구하는 게 AN이니까 뒷번호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싹 다 더하자고요. 그러면 지워질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 A 남고 여기는 A1이 남고 여기는 더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FK다.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개차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N이 첫째 항에다가 뒤에 따로 나오는 식을 N-1까지를 시그마로 계산을 하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AN에다가 FN을 곱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에 지수나 또는 로그 문제, 여기도요. 여기에 로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분수함수 형태, n 플러스 1분의 n 형태. 이렇게 뭐 곱하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되죠. an분의 an 플러스 1 때 fn 형태 이렇게 됩니다. 특히 지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지수나 로그 같은 경우. 여기는 로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더하면 로그는 더하면 곱하니까. 여기 지수 문제가 나면 곱하면 지수도 더하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넣으면 돼요. A1분의 A2는 밑에 번호, A2분의 A3는 밑에 번호 이렇게 해요. 번호는 밑에 번호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A의 n-1분의 A는 F의 n-1이 밑에 번호, 그 다음에 이걸 싹 다 곱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외우고 있겠지. 설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계산해봤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 그때 일반항 구할 때 이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쫙 곱하면 이렇게 되죠.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이렇게. 그래서 A의 n-1분의 An 오른쪽도 곱했으니까 다 곱하죠. F1, F2, F3 n-1입니다 여기.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다 이렇게 약분돼요. 그럼 여기 A1분의 AN이 됩니다. 여긴 똑같죠. 그래서 일반항 AN이 첫 번째 항에다가 F1, F2, F3 해서 여기까지 곱하는 걸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외우는 거 쉬워요. 여기 더했죠.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부터 n-1까지 더해요. 곱했죠.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부터 n-까지 곱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A의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분의 n의 AN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FN인 거죠. 되세요? 그럼 저걸 가져와서 여기 있는 식을 풀면 일반항 AN은 뭐 첫째 항 1이라고 할까요? 첫째 항 줘야 되니까 1 곱하기 F1 넣으면 6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 3 넣으면 4분의 3 이렇게 가잖아요. n-1 넣으면 이게 n분의 n-1로 가요. 그러면 다 약분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는 그냥 기본 형태라서 생각보다 좀 가끔씩 많이 나와요. 특히 개차는 뭐 단골이라서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형태. 옛날에는 뭐 거의 얘가 주인공이었었는데 요새는 조금 힘을 잃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수열극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가 또 힘을 다시 찾는데 우리한테는 수열극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하루 알람을 정도까지만 풀어도 돼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어디였지? 블랙이었나? 아무튼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안 했어요라고 하고 넘어갔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AN 플러스 1은 P의 AN 플러스 Q 형태입니다. 여기서 P는 1이 아니고 Q는 0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P가 1이면 등차예요. 그죠? Q가 0이면 등비고요. 걔는 제외하고 풀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형태는 어떻게 푸냐면 자 A의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P의 AN 빼기 알파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저걸 왜 저렇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다 풀고 나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일단 방법적인 것만 외우세요. 얘는 무조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걸 외워야 되는 녀석이에요. 왜 하냐면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이제 모의고사 문제 기출 같은 거 풀다 보면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그때 가서 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놓으면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보자고요. 자, 미적에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극한 문제 나오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얘를 전개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직접 내가 전개해요. 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하고 P의 AN 마이너스 P 알파 해서 얘를 넘어가서 얘가 되니까 뭐야? 1 빼기 P의 알파가 Q다. 따라서 알파가 1 빼기 P분의 Q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얘를 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알파는 PQ가 나왔으니까 1 빼기 P분의 Q야. 그래서 여기 1이 안 되면 여기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유도 되는 거죠. 저렇게 바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다고 치고 이제 요걸 갖다 쓸 거예요. 이거 그냥 풀이 과정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쓰냐면 치환을 합니다. 수열을 치환한다는 건 어떤 수열에다가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다른 수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BN이라는 수열을 AN에다가 알파 뺀 거라고 결정을 해놔. 이렇게 정의하기를. 그럼 얘가 얘에 의해서 여기는 차수가 하나 올라갔으니까 B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P배의 BN이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여기가 BN이면 차수가 하나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N 플러스 1로 가는 거죠. 문자는 똑같이 가니까 1, 1이면 2, 2 이렇게 똑같이 3, 3 이렇게. 오케이? 있죠? 이렇게. 그럼 BN이 뭐가 돼요? 등비가 돼요. 뭘 곱해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니까. 등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네. 맨 처음에 A1을 줄 거 아니냐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웠구나. 첫 번째 함수고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의 관계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1을 A1 빼기 알파라고 해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BN이 첫 항이 A1 빼기 알파고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 AN에서 알파를 빼서 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N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라고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직접 하나 풀어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문제가 있나? 아까 사람이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첫 번째 항이 2예요. 2로 했잖아. 자, A의 N 플러스 1을 2배의 AN하고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치죠. 저렇게 만들었어요.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놓겠다고. 알파가 뭔지 몰라. 2배의 AN 마이너스 알파를 놓겠다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A의 N 플러스 1은 2의 AN에다가 2알파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알파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1이네?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구해도 되고 여기서 알파는 1 빼기 P 분의 Q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거셔도 된다고요. 공식을 사용해도 되고 전개를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은 이게 되는 거죠. A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배의 A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만드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2에서 1 빼니까 됐잖아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내가 BN을 AN 플러스 1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럼 요식이 B의 N 플러스 1이 2배의 BN이 되면서 BN이 등비가 된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A1에다가 1을 더하는 거라서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BN이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되는데 걔가 AN에다가 1을 더해서 만든 녀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AN은 3 곱하기 2의 n-1에서 빼기 1을 해서 만든 녀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보세요. 이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푸냐? 라고 물으면 직접 해볼게요. 봐요. 여기가 n이에요. 그래서 여기 1, 2, 3, 4 해서 점점점에서 n을 구할 거예요. 여기 AN을 계산하고 여기 BN을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AN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게 2라면서요. 그죠? 여기다가 2를 넣어요. 그럼 그 다음 게 5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5를 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11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11을 넣어요. 그러면 23이에요. 이렇게 가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무슨 짓을 했죠? 여기다가 1을 더해요. 그럼 3이죠. 6이고 10이고 24.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이거네.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릴 때 어떻게 해? 더해서 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저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방법을 찾아서 푸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외운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걸 외우세요. 알파가 1 빼기 P분의 Q구나라는 거 정도. 근데 뭐 얘가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도 막 되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고 그 외의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일반의 형태를 계속 뭔가 정의해주는 형태의 문제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잘 받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형태에서 이제 변형되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4번은 쓸모가 없을 것 같거든요. 4번은 선생님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형태가 많이 나면 잠깐 선생님 예를 들어주면 거기 보시면 일단 분수함수 형태가 몇 개 나와요. 어떤 거냐면 1번, 2번 했고 항나열하기라고 했는데 153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여기에 15번이라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계속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4번째 아이는 그냥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16번도 6번째 아이는 그냥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6번에 있는 거에 보면 A의 n 플러스 2와 A의 n 플러스 1과 2의 AN이 있잖아요. 이 형태의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4번 형태의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문제 스타일인 거죠. 이런 형태. 아니면 18번처럼 다 더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이거 다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계산만 잘하시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까다로운 경우는 유형 78 반복되는 경우예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반복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 개 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규칙이 안 나와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79가 이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집어넣어서 봤더니 그러니까 이쪽에 짝수일 때 웃을 때 그러니까 계산하고는 위로 올라가서 계산하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계산 내려오고 이런 형태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시고 그걸 풀고 난 다음에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열의 기납특점을 활용. 아마 이거 풀다가 선생님 저기 여기 못 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림 딱 보면 알겠죠. 와 장난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다 빈칸 넣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그 뒤에 고난이도 문제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심령이랑 고난이도가 조금 까다로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풀던가 아니면 다음 거를 나가야 돼요.